혜택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네, 악수하고 있는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그리고 연합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기업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세계 최초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은 1927년 미국 댈러스에서 토템 스토어즈로 시작을 했고요. 1990년 일본 기업인 이토요 카도가 지분을 인수해 회사명을 세븐일레븐 주식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우린 다 일본 건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현재 18개 국가에서 약 5만 6천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둔 편의점 체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한국에는요, 1989년 올림픽 선수촌점에 처음 세븐일레븐을 오픈했고 1994년 롯데에서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코오롱마트 편의점인 로손을 인수했고 한국 편의점 업계 최초로 1000개의 점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야. 웬만한 대기업 그 삼성 계열사 중에도 그러게요. 이 정도가 안 나오는 매출이 있는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좀 드리면 국내 빅3 편의점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편의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네. 특히 세븐일레븐에 대해서 우리 좀 학생들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우리 산희 학생부터 좀 물어볼까요? 저도 사실 하루에 한 번씩 편의점 가요. 저는 아, 그럼요. 정말로. 우리는 무조건 그 그쵸. 세대죠. 예. 한 끼를 거의 편의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아이고야. 또 제가 세븐일레븐 실제로 아르바이트 생활 때 해봤었어요. 아, 그렇죠. 그 폐기품 찍어서 다 혼자 집에 가져. 그렇죠. 그때 사실 네. 여고생들이 적으려고 세븐일레븐 때 매출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 없는 얘기를 하네요. 사실로 한 이제 말씀 했어요, 형님. 저만은 살게 나왔더라고요. 쟤는 항상 저러더라고. 한참 저럴 때죠. 저것만 꺾으면 쟤는 뭐. 아이고, 한방울 사람. 그렇죠. 도시락도 맛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네. 도시락 이용해요. 너무 거의 좋구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편의점 밥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건강하지? 아, 저 안 돼. 요새 사실 되게 잘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몸에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저는 그거 먹고 되게 좀 많이 살이 찌는 편이거든요. 물론 삼각김밥 한 개만 먹자고 3개씩 먹으니까 그러는데. 너는 편의점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죠. 네. 혹시 요즘에 이 편의점 가면은 먹을 거 말고도 혹시 피규어가 이렇게 봤어요. 보셨나요? 요즘에 이 피규어도 세븐일레븐에서 굉장히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뭐 편의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문 샵을 가기보다는 그냥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고 2개 사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샵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피규어다. 그런데 이걸 편의점에 가면은 5천 원 정도의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사면은 나머지 5천 원으로 이 피규어를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네. 한 8,500개 정도 되는 점포에 공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피규어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편의점을 많이 애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도 편의점에서 좀 이용하는 아우, 편이거든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우체국까지 가려면 되게 멀잖아요. 멀죠. 근데 바로 집 앞에 있는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니까 네. 뭐 빠르고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알바생 있을 때, 정주 있을 때 하면 웬만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그 포장할 때 네네. 테이프 쓰기가 되게 눈치 보여요. 그거 맞아요, 알아서 진짜. 포장해 오신다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좀 친절하게 좀 테이프를 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장을 해가시는데 편의점 얘기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불황에도 편의점만 좀 나홀로 성장을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계에서 세븐일레븐 위치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유통편을 많이 다뤘는데요. 뭐 백화점이나 마트 이렇게 일반적인 유통 채널들은 요즘 업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3년도 백화점 총 그 판매액의 총액을 봤을 때 한 29조가 한 30조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2015년 때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반면 편의점은 그 판매액의 추이를 우리가 봤을 때
2013년도 때 한 11조 7천억이었는데 15년도 때 16조 5천억까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1인 가구라는 그 어떤 이 사회의 거시적인 변화 그리고 또 덧대어서 우리가 바쁜 일상들 속에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유통 채널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유통에서는 오프라인에서 유일하게 이 편의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드럭스토어 이쪽도 지금 좀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대규모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과 마트는 그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하고 소규모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통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편의점과 그다음에 드럭스토어 쪽이 요즘 강세이다. 유통업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렌드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세븐일레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현장 분위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말 있듯이 이 정도 제가 아니죠? 세븐일레븐을 잡기 위해서 세븐일레븐을 특파원으로서 한번 침입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세븐일레븐의 호랑이는 너무 격차가 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열심히 조사를 했다니까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강산 화이팅!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아, 맛있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편의점에 들른 이유는 네. 제가 네, 저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먹을 거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바로 세븐일레븐이기 저기는 때문에 세븐일레븐이죠. 세븐일레븐입니다, 사실 실제로. 누구나 점장님의 매일같이 허락을 간신히 한 번쯤 받아서 들리는 뒤에 다리 떨고 있는 학생 누군가요? 설정인가요 또? 아, 설정 아닙니다. 또 설정이네. 손님을 정말 실제로 이렇게 제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실제로 와서 소름 돋는다. 음식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 또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제가 오늘 타겟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랬더니 설정이지. 출발.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히 정말 애플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에요. 쌍용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가 하필 또 저기를 지나가서 그래요. 혹시 세븐일레븐과 관련해서 어떤 편의점과 관련된 활동이나 이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다양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수능 보고 대학교 오기 전에 이제 2달간 알바를 했었고 세븐일레븐에서 여기서 네, 제 고향에 있는 세븐일레븐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고양이에 세븐이 없을 보이는데. 다른 건물 멍하게 2달 반 정도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취업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유통업에 대해서 편의점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편의점 관련된 거는 이번에 경영학을 배우면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이제 판매 시점부터 이제 그 판매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그게 흥미로웠던 게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이 상품을 사고 그 상품을 언제 샀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관해서 이 어느 지역 사람들은 이거를 어느 시간대에 이 상품을 많이 소비 사고 성향을 파악할 그거를 이제 수 진열하는 데 있어서 그걸 되게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학과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소비 심리를 이제 포스 시스템으로 좀 많이 파악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세븐일레븐 혹시 이제 편의점 많이 좀 이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거기 관련돼서 뭐 알바나 아르바이트나 한번 활동해 보셨어요? 사이다는 왜 들고 있는 거야? 인터뷰해주면 제가 또 이벤트로 하나씩 아우 진짜 체크해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해본 적이 없고 저희가 지금 과가 기계공학부라서 지금 관련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업무를 좀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물류 창고 작업이나 이제 부품 작업 같은 거 좀 해봐가지고 편의점이랑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러면 특별히 만약에 본인이 세븐일레븐에 취업을 한다면 좀 일하고 싶은 부서나 이런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일해봤던 그런 분야에서 일해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통관리 쪽이나 이제 재고관리 쪽에서 이중은 실제로 하면은 이제 좀더 기계공학과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도 상국형이 너무 뭐라고 하셔서 특별히 미모의 또 여우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에 관련된 잘했어. 본인의 어떤 에피소드나 아주 경험 미인이시네요 있으시면 진짜. 화면이 밝다. 네가 들어줘야지 뭐. 마이크를. 마이크 주는 척하면서 손잡지 손잡은 거 마세요. 아니에요 지금? 은근슬쩍 제가 한번 터치를 아유 그런 말을 해요 또 이게.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편의점 알바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알바를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홍보가 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좋은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또 제가 편의점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더 많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오빠가 밥 사줄게.
편의점 가지 마. 본인이 이제 세븐일레븐 혹시 취업할 생각은 좀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이유로 또 선호하게 되신 거예요? 또는 뭐 기본적으로 그게 세븐일레븐이 롯데 계열사인데 롯데 계열사? 아 롯데 거구나 세븐일레븐. 아 그래요? GS는 GS는 GS도 롯데 계열이었잖아요. 원래. 그래요? LG 아, LG 야?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롯데 그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어떤 컨퍼런스를 제가 참석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어떤 롯데 계열사들을 봤어요. 그 계열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롯데카드, 백화점, 홈쇼핑, 주류, 크죠, 푸드 확실히. 뭐 확실히 진짜 평소보다 더 훨씬 와닿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롯데라는 기업이 되게 어떤 저희 생활에 안 미치는 데가 없구나 영향을 그 어떤 다양성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랑 되게 잘 맞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이쪽에 영업 관리 쪽으로 일을 해보면 저도 한번 즐겁게 일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롯데 계열사가 메리트죠 또. 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예. 아무튼 롯데 계열사다 보니까 롯데 쪽에 또 사실 예, 같이 예.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봉도 롯데만큼 되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진짜 궁금하네요, 예. 진짜. 연봉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연봉이 나쁘지 않습니다. 대졸 초임 연봉이 한 3,5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거의 롯데 계열사랑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롯데 롯데그룹 계열사예요. 계열사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봉을 조사하다가 제가 본 게 예. 이 복지 부문도 조금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경력 단절자를 위한 해피 사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특히 경단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 네. 2014년에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6시간만 근무하게 되는데 뭐 월급은 정말 6시간만 일한 것만큼 받게 됩니다. 대신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육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시간만 일하고 육아 같은 경우는 내가 다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을 주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진짜. 좋네요, 진짜로. 이번에 또 세븐일레븐의 우리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예,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샵 세븐카페 셰프는 아니고요. 세븐입니다. 샵 세븐카페 샵 전원 샵 고시용입니다. 예, 우리 세븐일레븐의 PB 상품이죠. 커피가 이제 세븐카페가 히트를 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잔에 이게 1,000원 하는 온두 커피로서 대박 터지를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네요. 예. 네. 아니 근데 그 마지막에 고지용 해시태그는 뭔가요? 아, 이게 고지용은 뭐 이렇게 뭐 고지하고 이런 용이 아니라 그 잭스키스의 고지용 씨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네, 한 네.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를 들려서 이제 이걸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용 씨가 있다 해서 이제 고지용 태그가 많이 달린 겁니다, 같이. PPL인가요 이거? 받았는지는 고지용 씨가 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턱 쏴요. 우리가 또 한 번 더 해줬으니까. 오늘 정말 커피 전쟁이 치열한데요. 가성비 대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남기 아나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네, 부탁드려요. 이 말씀하신 세븐카페가 말 그대로 대박을 쳤습니다. 이게 2015년에 런칭을 한 건데 지난 한 해 동안 2,700만 잔이 팔리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빙그레 바나나 우유랑 진로의 참이슬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려나 봤더니 가격은 아까 말씀하신 1,000원 굉장히 저렴한데 맛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높은데 가격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은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롯데그룹의 원두 공장은 이 원두를 따로 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삽니다. 그래서 뭐 엔젤리너스나 칸타타 뭐 세븐카페에서 하는 원두는 동일한 거고요. 동일한 원두를 이제 각 계열사에 있는 블렌딩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하는 것보다 보니까 가격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원두는 똑같기 때문에 맛은 거의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원두는 어디예요? 콜롬비아산이에요? 멕시코산이에요? 글쎄요.
어딜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이거는 뭐- 부모의 경제로 좀 이렇게 원가를 낮추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휴게 공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남대문에 있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점포 한 층을 아예 그냥 카페 분위기처럼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아예 많이 편히 쉴 수 있게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약간의 근데 이게 그것도 있겠네요. 이게 그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 1,000원짜리 커피를 싸게 주고 온 김에 커피 마시는 동안 딴 걸 또 사가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보통 전략. 그럴 리로 또 형이 시작되는 또 것 같은데. 다들 까먹고 있겠지만 경영학과 또 출신이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혹시나 또 까먹었을까 봐. 또 이제 세븐일레븐이 이제 사실은 이 뭐 이런 그런 카페도 있지만 다른 편의점들도 이제 PB 상품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요즘 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선생님. 다른 편의점에는 없고 세븐일레븐에만 있는 이런 PB 상품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강릉 교동반점 이게 뭐 전국 뭐 5대 짬뽕집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하고 연결지어서 교동반점 짬뽕밥 이런 삼각 김밥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과거에 또 이런 짬뽕 관련돼서 컵라면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 베스트 판매 라면 순위 10위 내에 이 강릉 교동반점 짬뽕이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최근에는 뭐 부산의 3대 어묵이다. 그래서 뭐 삼진어묵과도 손잡고 어묵이 들어간 주먹밥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편의점이 다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롯데만 역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경쟁자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 온기를 많이 쬐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영업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 포스 관련된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저는 아무래도 다른 이런 영업보다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제 그거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우대하더라고요. 이제 저같이 그런 어플이나 약간 그런 공대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적이 없는 경영학도로서 좀 그런 부분에 가기는 어려운 건가 하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포스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공정 어떤 관리 같은 게 있으면 사실 문과생들이 좀 알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어떤 공학적인 지식을 필요한 이런 것들은 문과생이 지원을 가능할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궁금해하더라고요. 지원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4년 동안 그 코딩을 공부했던 컴퓨터 공학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도 이제 ERP 시스템, 이게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도 포스의 좀 범주 내에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을 끌어올린 친구들.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은 아니지만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서 얘기가 나왔던 이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요즘 카드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요. 아마 국내 카드사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예를 들어 25세에서 한 27살 사이에 직장인들,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 그다음에 연봉이 한 3천 정도 되는 친구들은 현재 서울에서 어떤 상권을 많이 이용하고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고 뭐 이런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업체들도 결국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다음 버전의 전략을 짜는데 그 시금석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학도들도 또 도전을 해요. 그런데 그런 통계적인 분석 기법이라든가 컴퓨터의 코딩 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친구들과 관련 전문 직군에서 도전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이라든가 현업에서의 업무 적응이라든가 뭐 이런 나의 경험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직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차원으로 가는 게 합당치 않을까. 왜냐하면 경쟁자들의 수준을 봐야 하니까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볼까요? 보통 편의점의 취업이라고 하면 그 영업관리직으로 취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에 여러 가지 뭐 직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풍문으로 듣기로는 뭐 한 3, 4년 정도 뭐 그래 4, 5년 길게는 4, 5년 이렇게 그런데서 매장 관리직을 계속해서 하다가 뭐 나중에는 뭐 사무직으로 뭐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거나 뭐 그런 풍문을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게 본인의 선택으로 뭐 남아있을 수 있는 건지 계속 할 수 뭐 본사로 넘어가서 뭐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건지. 그렇군요. 그 편의점에 보면 아르바이트생 말고도 이제 매니저라고 솔직히 있잖아요. 뭐 매장 관리직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런 소문이 있어요. 4, 5년 정도 근무하면 실제로 사원으로 채용이 된다, 전환이 된다. 이게 실제 사실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원으로 전환된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장, 편의점은 대부분 영업 직군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현장에서 매출 관리와 실적 관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야 편의점은 이제 다른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각기 매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적용되고 전략이 어떻게 꾸려 나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뭐 스텝 직군에서 전략을 짠다든가 하다못해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무 상황을 알아야 또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고 또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은 주로 업의 이 스타트가 이제 현장, 다시 말해 점장 이쪽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경험을 좀 쌓고 나서 그 능력을 근간으로 다른 직군에 도전을 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직장인데 아무래도 본사 근무를 좀 원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부적인 경쟁은 좀 일부 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한간의 소문 카드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 취향저격수 상국이 형. 예, 또 한간의 소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업계는 이직이 많다고 카더라. 예, 사실입니까 이게? 실제로 조금 힘들어하는 직군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편의점이라는 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우리 길 가다 보면 뭐 동일한 매장도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있기도 하고. 맞아요. 뭐 여기 뭐 유동인구가 많아서 세븐일레븐 생기면 또 바로 또 미니스톱도 생기고 또 다른 편의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네. 실적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난주 목요일 날에 뭐 삼각김밥의 매출이 어떠했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매출이 급감했어요. 그럼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근처에 어떤 오피스 상권의 큰 회사가 그날 창립 기념일이었다. 그럼 매출이 또 급감할 거예요. 네. 그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아가면서 실적을 관리해야 하니까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팔아야 될 영업사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 제품 본연의 어떤 특징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편의점은 물론 제품의 특징도 있지만 PB 상품들은 통상적으로는 어떤 그런 영업 환경과 외부 요인들에 맞춰서 매출이 변화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극복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 영업사원들이 일거리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업무 진행하다 보면 알바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또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게 될 경우도 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맞지 않는 내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회사 생활이 좀 힘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좀 동적인 성향이라든가 적극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좋은 친구들이 업무를 좀 잘하는 편이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 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 면접에서는 또 어떻게 임하면 좋을지 면접 팁을 또 알아볼게요. 예, 우리 또 실제로 면접관이 되어서 또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산 학생과 우리 홍진차 쌤을 상대로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산 씨. 네. 최근에 편의점이 신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 개발해 본다면 어떤 걸 개발해 보겠습니까? 저는 사실 편의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봤지만 가장 큰 불편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사실 어떠한 돈을 지불해서 편의점을 잠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은 아마 이용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좁은데. 근데 이게 돈 받고 화장실 돈 받고 이제 화장실을 유료 화장실. 유료 화장실을 화장실을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편의점에서 대한민국에 유료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 외국에 물론 있긴 있는데 그거를 유료 화장실을 쓰면 그 편의점을 안 가죠. 사실 이제 새벽에 너무나도 화장실이 급했는데 어떠한 건물을 가서 하면 다 닫혀 있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곳이 편의점이니까 야간에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던가. 그럼 그냥 돈을 안 받고 그냥 쓰게 해주면 뭐라도 안 사가겠습니까? 그 방법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따라가면 제 경험상 못 쓰게 네, 하더라고요. 못 쓰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진짜요? 직원들만 쓰고 저는 쓰게 해줬는데. 죄송하지만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아니, 난 그냥 개인적인 그냥 추가 질문 정도라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유료 화장실 했으면 얼마 정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실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사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토를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구토 증세던가 아니면 굉장히 졸리던가 이런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좀 쉴 수 있단 말이잖아요. 사실 그걸 이용해서 좀 가격을 소변은 500원, 대변은 2,000원 이런 식으로 수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일이 커졌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벌금이라든지 이런 숙박은 거 얼마예요? 박스 있어요. 나중에 또 틀어주고. 숙박 이제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얼른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 화장실이 아니라 하시네요.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수도 있어서 네가 악용을 할 것 같은데 카메라를 달고. 역시 기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면접하면 큰일 납니다. 아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도. 자, 홍기찬 씨. 예. 자, 우리 또 신제품을 하나 개발해 본다면 뭐 어떤 신제품을 하나 개발해 보겠습니까? 저도 앞선 면접자처럼 제품보다는 좀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편의점을 제안한 그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징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퇴근이 늦어지고 야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성 직장인들이 많으니 편의점에서 소소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네일 아트 서비스 같은 걸 좀 설치를 하고 법규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팝업으로 특수 매장 몇 군데서만 그것을 돌리게 되면 좀 소득층이 좀 높지 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드미스가 아닌 일반적인 여대생들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서비스를 지금 잠시만요. 지금 항봄이 저희 면접관이 계신데 저한테 이게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이 측정하는지. 아니 근데 이거는 가격이 중요치 않아요. 가격을 떠나서 여자들이 거기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맞아도. 이런 서비스는 플래그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사업으로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홍보 매체에 이제 우리 편의점이 이만큼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식으로 진행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참 변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답은 아닌데 너무 오답이었어. 아니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자들은 네일 아트를 받는 게 돈을 떠나서인 것 같아.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가 그냥 그걸 즐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힐링의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편의점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음으로 뭐냐면 내가 지적을 하는데 너무 큰 오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네일 아트를 받는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너무 어수선하고 민망하고. 저는 좀 차분하게 네일을 받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아무리 싸게 해도 안 하죠 거기서. 편의점의 업의 지금 본질의 지금 비전은 유통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서 택배를 보내고 조만간 편의점의 가장 거대한 그 변곡점은 핀테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직접 은행 텔러들을 만나는 시기는 이제 근래에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면 물론 지금의 편의점에서는 그런 느낌들이 떨어지겠지만 서비스를 받는 공간으로 분명히 변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는 이제 정말 다양해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허점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유통을 뛰어넘어 IoT를 하는 걸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업의 비전인 정도는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 학생 오늘 어땠나요?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사실 홍쌤 의견 듣고 굉장히 뭔가 많은 걸 느꼈어요. 이런 사소한 관심과 배려가 큰 매출을 얻을 수 있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랑이를 잡고 싶으면 호랑이굴을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세븐일레븐을 이제 취업하고 싶으면 세븐일레븐 자체를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거는 2,000원이죠. 큰 건 이제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어요. 네, 저 어저께 상큼하게 보기 위해서 머리를 5년은 잘랐습니다.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상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를 위협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지원자는요, 삼성 출판사에 편집부로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 출판사 어떤 회사인가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 일단 1951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처음에는 약간 소설이라든지 이런 일반 형태로 출발한 출판사인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전향을 해가지고 뭐 유아동 서적이라든지 초등학생들 뭐 학습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콘텐츠가 워낙 이제 요즘에 그쵸. 대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이 바뀌었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스펙은 어떨까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편집팀에서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어떤 학력 무관, 연령 무관, 뭐 경력 무관인데 네. 대체로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신입을 좀 키우려고 하는 회사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디선가는 항상 일을 배워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력자들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대졸자의 지원도 좀 많은 게 좀 뭐냐면 국문학과 출신이라든지 뭐 문해창작학과 출신이라든지 이런 출신자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좀 교정이라든지 교열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또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보게 되면 약간 대졸자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있는 데서는 공채도 진행을 하지만 네. 대체로 여기는 좀 수시로 약간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또 그 인력을 다시 또 채우는 형식의 어떤 수시 채용이 좀 대체로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인턴을 또 채용해서 한 2달간 한번 인턴 정도를 해본 다음에 다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어떤 채용의 어떤 형태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삼성출판사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도 한 명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요즘에 그 유아동 관련된 네. 다양한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것들을 다시 예부로 만들고 그러니까 출판사가 한국 국내에서만 이게 하게 되면 분명히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아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출판 분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한국에서만 이제 소비되어지는 게 아니라 네. 각국의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삼성 출판사가 이쪽으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좀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아동 시장으로 이제 많이 시장을 네, 확대하고 맞습니다. 있군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출판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들은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과 인턴을 많이 노려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가끔씩은 이쪽 분야에서 뭐 아동학과라든지 그 자기는 그쪽 전공했지만 나는 좀 그쪽은 가고 싶지 않다 하는 학생들은 저는 가끔씩 이런 데도 좀 추천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좀 알기 때문에 좀 아이들한테 필요한 컨텐츠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다면 이런 쪽도 뭐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독자 분석을 또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또 유아동에 대해서 그렇죠. 잘 알고 있다면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인재상은 어떤가요? 인재상은 아무래도 출판사답게 뭐 유쾌한 뭐 상상력, 네. 그다음에 즐거운 창의력, 그리고 이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삼성 출판사의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금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쨌든 출판부에 있어서 저는 뭔가 조금 전문적이고 딱딱하고 그런 걸 원할 줄 알았는데 네. 적극적이고 유쾌한 뭐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편집부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편집은 저도 좀 책을 몇 번 써봤던 경험이 있어서 네. 저는 편집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생각했던 게 교정 교육을 해주시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처음과 끝을 담당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예 작은 데에서는 출판 기획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디자인에 좀 더 관여하고 교정 교육 그다음에 내용 저자의 어떤 내용까지 해도 좀 관여를 같이 하고 좀 더 작은 데는 마케팅까지 관여를 하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그 저자와의 어떤 뭐 계약과 그다음에 또 그런 수익 이런 부분에까지 전부 다 약간 총괄 관리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직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네. 하는 일에 좀 차이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좀 큰 출판사를 한번 제가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정도에서는 약간 높으신 좀 분들은 팀장급 되시는 분들은 네. 대체로 기획 업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이게 약간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그다음에 뭐 저자보다 오히려 본인의 어떤 생각 독자들은 이런 걸 좀 원한다 하면서 약간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기획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 좀 작은 회사에서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제 교정 교육을 계속 밤새 가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어쨌든 간에 편집은 어떤 출판사의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획, 그 구성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자들은 원고를 이렇게 그냥 써주지 처음에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잘 뭐 분류해서 처음부터 넘기거나 그렇지는 못하니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성을 파악해서 해주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출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은 또 자기 분야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자기 개발서 쪽에 좀 이렇게 감을 잘 잡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쪽은 만약 출판 그 취업 쪽은 약간 수험서 쪽 이쪽인데 또 그쪽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요리나 뭐 이렇게 약간 주부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카테고리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뭐 삼성 출판사다 하게 되면 오늘 뒤에 또 보겠지만은 좀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유아아동 컨텐츠에 대한 이해력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실은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딱 보다 보니까 책 시장에서도 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특정 장르가 막 쏟아져 나올 맞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약간 좀 쏠림 현상이 되게 강하거든요. 독자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가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맞아요. 트렌드가 금방금방 맞습니다. 바뀔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말 그대로 편집의 전문가인 건 맞지만 어떻게 나가면 한 권의 책을 같이 편집하다 보면 그 책 내용에 대한 준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향후에도 업무를 할 때 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맞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직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수익적인 부분 이외에 네. 이 편집 부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네. 것처럼 책 한 권이 나오는 그 과정을 전부 다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자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편집이라는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저자가 내는 그 원고에 대한 이제 말 그대로 검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심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단순하게 글의 흐름도 있지만 뭐 내용적인 부분도 이제 수정을 좀 요할 때도 있지만 목차라든지 하다못해 이 소제목이라든지 이런 네. 내용들이 조금 약간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좀 메리트가 없게 보인다. 아,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또 말 임팩트 있는 그러한 소제목이라든지 그런 목차 같은 것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원고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새롭게 기획을 해버리면 글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원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네.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어쨌든 투입되는 자본이 많아지고 시간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최초 단계에서 이런 역할들을 또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책 살 때 제목 보고 고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이렇게 훑어보긴 하지만 또 제목에 딱 꽂히면 그걸 또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목 네. 선정이 정말 저는 중요한 그리고 것 같아요. 표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있는데 이 만져보고 재질이 안 좋으면 재질이 좀, 보시는군요. 조금 읽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저같이 뭐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겠더라고요. 돈을 좀 써야 되는 근데 사람들이 확실히 보게 되면 그 디자인 표지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 사이즈도 보니까 이게 네. 한 좀 큰 사이즈로 만들 거냐 또 작은 사이즈로 만들 거냐 중요하죠. 거기에 또 과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서 색상. 네. 이 책이 만약에 뭐 홍보적인 차원에서 네. 뭐 이게 언론 홍보를 많이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 책을 많이 갖고 다녔을 때 네, 눈에 네. 띄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을 아주 눈에 띄는 그런 색깔로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관여를 해야 되겠죠. 네네. 저도 일부러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세무회계, 기업회계 이런 책을요. 그러니까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왠지 있어 보이네. 왠지 약간 있어 보이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같고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는 약간 성문 종합 영화. 네. 주면이랑 그게 이만큼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끼면서 일부러 굳이 가방에 넣어도 되는 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굉장히 갖고 다니는 오래된 패션. 옛날 얘기입니다. 영식이 좀 나시는 것 네, 같네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학생회장님. 또 이 편집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또 그 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교정과 이 교열 작업이 정말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제가 책을 쓰다 보면은 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출판사에서 막 독촉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아무렇게 써도 되니까 막 보내라. 알아서 고치겠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교정 교열 작업 그게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 그대로 출판사 입장에서는 많은 컨텐츠를 일단 많이 보내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글이 아니어도 좋으니 녹음을 해라. 귀찮으면 맞습니다. 녹음을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교정 교열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역할을 또 수행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교정 교열 작업만큼 힘든 작업이 또 남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정말 대박이 나지 않으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든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 좋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 같은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쵸. 그걸 독자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홍보 역할,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그 이 책 서평 사실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목차나 그 책의 서평을 보고 실제로 구매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서평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편집자들이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컨텐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활동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도 좀 관여를 해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홍보나 이런 마케팅까지 관여를 해야 된다니 정말 부담감과 책임감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사업자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 또 네.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힘들게 또 일하시다 보니까 이 처음과 끝을 다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사업으로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 또 힘들지만 또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출판사의 어떤 편집부의 일, 네. 정말 책이 한 권 나오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책을 살 때에도 정말 이렇게 귀하다 생각하고 한 권 한 권 네.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귀하게 보고 네. 귀하게 또 구입해서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원자가 준비한 셀프 영상 보시면서 네. 어떻게 취업 준비하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출판사에 꼭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 정여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아침 제가 새벽에 선생님과의 적합한 영상을 인재라고 찍은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꾸준한 기자단 활동으로 매달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지 않나? 약간 편집하시는 분들 좀 약간 그 활동적인 느낌도 좀 있어서 일을 할 때는 또 꼼꼼하게도 하긴 하지만 내용을 여러 형식의 기사로 작성하고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직접 기업의 현장을 탐방하고 기업의 실무자를 만나보는 활동들을 합니다. 또 이것을 기사로 작성하여 같은 취업 준비생들의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글을 쓰고 기업의 현장을 탐방하다 보니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고 기업의 업무 환경 또한 눈에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다시 차분하게. 정석이다. 적합한 역량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인 저는 학과 수업 중 소설, 희곡 등을 창작하는 수업을 듣고 직접 매 학기마다 여러 장르의 글을 써봅니다. 또 4학년에 진학하고는 전공 과목인 편집론 과목을 듣고 직접 책을 편집하고 한 권을 엮어내는 실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학과 공부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엮어내는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셋째, 저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이게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네,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나름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다려지는 거 아닌가요, 저 부분이? 최적 소양을 기르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가진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SK에서 후원하는 굉장히 글씨가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네, 것 같아요.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콘텐츠 자체가 필요한 지도 만들기 굉장히 연관성도 높고 네. 꾸준하게 활동했다는 게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또 1월 중순에는 또 제 그 대상자가 이렇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동 그 출판사에 맞게 또 뭐 결식 아동이라든지 뭐 쏙쏙 캠프 이런 것들이 좀 잘 대상자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캠프에서 팀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교육봉사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저는 긍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도전하는 일을 찾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 동아리 공친화에 속해 있으면서 3개월간 매달 다른 공모전에 도전하고 기획서를 작성, 작품을 출품해보며 도전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에도 무엇이든 항상 도전하여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그런 것도 않습니까? 나중에 좀 그렇죠. 디자인 뭐 선택할 때도 되게 유용한 부분이라서 꼭 기획하고 홍보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의 이러한 4가지 장점은 삼성출판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래 형께서 가장 좋아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네. 뭐 일관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네, 좀 일관성이 있어 좋고 네. 이 영상의 흐름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네. 다 되게 적합해 보여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측면, 전달하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것들은 뭐 좀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맞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이 식자재가 굉장히 좋네요. 이 네, 친구는. 식자재. 네. 경래 형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네네. 저도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부분만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뭐 조금 밝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피치도 하시고 오늘 근데 조금 헤어스타일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제 저런 부분도 저희 컨셉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저희 컨셉이에요 오늘. 진지하게 네, 무겁게 내린 머리와 네. 그래서 뭐 저도 봤을 때는 뭐 내용 굉장히 좀 충실했다는 느낌이 들고 네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는 저 사람의 약간은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네. 약간 탐색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런 걸 좀 약간 밝은 이미지라면 거의 그냥 저것만 내도 저는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근데 부분만 잘 바꿨어요. 1인 출판사는 가능하지만 사실 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작업에서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의 느낌, 그쵸. 부하의 그쵸.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쵸. 좀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하 느낌이 나네요. 1인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조금 이미지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더 활동적인 이미지를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로만. 네. 우리 삼성 출판사 편집부에 지원한 네. 정여진 씨 그러면 이력서 검토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까요. 사진이 정말 우리 동네 형이 얘기한 대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에서는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그 영상에서의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 있네요. 예. 네, 나중에 이제 꼭 지원서를 넣으실 때에는 네. 입사 지원서에 맞는 네. 취업 준비 복장과 헤어스타일 네. 이미지 그런 네. 표정 이런 것들 다 준비하셔서 네. 다시 찍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활동 기간을 보니까요. 그 기자단 활동한 거를 주로 위에 써서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를 보여줘서 요건 좀 잘 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그 점, 네, 기간 연월일 구분을 하지 않았던 거가 조금 아쉽고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또 여기가 오피스 프로그램이 잘 다뤄야 또 되는. 기술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특히나 한글이나 MS 워드는 정말 잘 다뤄야 되는. 그리고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할 때도 가끔씩은 그 교정 교회를 할 때 약간 이미지 같은 걸 또 많이 만드셔서 뭐 맞습니다. 저런 거 또 포토샵을 좀 할 줄 안다든지 아니면 파워포인트 좀 다룬다든지 뭐 또 엑셀이나 이런 건 또 저자라든지 뭐 출판 뭐 부서라든지 아니면 뭐 입금 나가는 입출력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피스를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저걸 다 중으로 까는 친구를 제가 사실은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저건 무조건 상. 무조건 상이에요. 내가 MS 워드를 열기를 클릭할 수 있다. 그럼 상입니다. 네. 그럼 상이에요. 너무 저거는 다 상으로 좀 깔았으면 좋겠다. 자기 분야에선 저게 또 하나의 밥줄이 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자기소개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 문예창작과 출신의 우리 정효진 씨가 쓴 네. 자기소개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첫 번째, 과정과 네,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요. 네. 재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일단 문장이 좀 깁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문장이 틀린 것 같진 않은데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애매한 맞습니다. 문장들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글과 이 글이 일관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단락이 구분되는 거라면 저는 여기서 제목을 또 하나 달아야 된다라고 좀, 이거는 뭐 학창생활의 어떤 주요 경험으로서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마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편견이 없는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학창 시절도 오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를 한 번에 읽고는 그렇게 맞습니다. 흐름을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읽어봤지만 어떤 문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한 네 번째 줄 보면 저는 책만 너무 좋아한 맞습니다. 나머지 누구보다 조용하고 모범생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규칙을 어긋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뭐뭐한 나머지 뭐뭐 했습니다. 요게 저는 좀 되게 어색하고 굳이 자기를 그렇게 안 좋게 또 써야 될까? 저는 보통 어떤 규칙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또 마지막에도 반전, 지향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글이 좀 저도 여기다 그걸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어색하고 이거를 두 번씩 읽게 돼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흐름이 쉽게 읽히는 그런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언해드리자면 문장을 무조건 짧게 써라. 또 쉽게 쓰라고 좀 말씀을 더 드려보고 싶네요. 어쨌든 저도 이제 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자기소개에서 지원 동기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본인의 그런 강점,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편집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저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든지 네. 맞습니다. 편집에서는 또 다양한 뭐 디자인팀, 홍보팀 다 굉장히 여러 가지 대인관계 맞습니다. 팀이 중요한데 약간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좀 더 드러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키워드 선택의 문제도 조금 네. 아쉽습니다. 네, 3번.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글에서 계속 뭔가 글의 체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직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첫째로 어떠한 이유, 둘째로 또 어떠한 점, 셋째로 어떠한 점인데 오로지 이 편집을 너무 이제 글 쓰는 거 그런 거로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뭘 했다고 했는데 뭘 했다는 건지 사실은 이게 캐치가 되게 빠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항목은 집중해서 쓴 느낌이 들어요. 그쵸. 왜냐면 기자단 활동도 썼고요. 네. 뭐 100매가 넘는 작품 출판을 했다. 네. 뭐 발표를 200명 넘는 학생들 앞에서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수업에서 A+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인이 편집부에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문항보다는 그래도 충실하게 그 내용을 썼다. 물론 보기 네. 좋게 나눠주진 그쵸. 않았지만 네네네네. 구조적으로 훌륭하진 않지만 내용이 좀 그런 부분을 네.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은 다시 한번 다시 정립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양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 양식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편집 능력이라든지 그 솜씨를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성의껏 항목을 충실하게 썼다라고 보여졌지만 이렇게 들여다 볼수록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네. 그런 평가를 좀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네.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를 보시면서 어떤 네.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전에 제가 한번 출판에서 사실은 면접을 봤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오. 네, 옛날에 한번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질문했었냐면은 그 대표님한테 네.
요즘에 출판업이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다. 힘든데 이게 과연 대표님께서는 전 떨어질 각오를 그냥 물어봤습니다. 크게 아주 관심성 분야는 아니었는데 정말 한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 시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제가 한번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나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출판하면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너 여기 왜 지원했냐? 그리고 이 전망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 출판사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불황에서 유아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매출을 늘리고 회사가 앞으로 더 전망이 밝아지듯이 그런 것도 저는 한번 질문 포인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그 온라인 매출 서점들이 또 이렇게 많이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작은 이런 서점들이나 출판 맞습니다. 업계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전망 어떻게 그런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지원하게 됐는지도 또 물어보고 싶네요. 그 저는 일단 또 생각나는 거는 지금 이 학생이 뭐 교육봉사 활동을 했던 게 좀 있고요. 네. 이런 걸 좀 하면서 이걸 컨텐츠로 한번 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편집자로서 기획 능력을 이걸 통해서 이력서 상에서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지 한번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초등학생 뭐 교육봉사 해봤는데 또 가학창의재단이라서 좀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영양적인 측면보다도 이 직무에 대한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맷집이 충분한가 딱 그것만 확인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목표가 명확하다 그런지 목표에 대한 강한 이제 그런 목표의식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왠지 면접에서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셀프 영상에서 물론 이제 이미지가 그렇진 않았지만 내용들이나 이런 말하는 것들이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이 글보다는 말이 좀 강한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그 출판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근, 그 다음에 공휴일 근무 할 수 있는지, 체력은 강한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낮은데 감당할 수 있는지 좀 이것들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빨리 또 확인해보고 싶네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 정여진 씨 빨리 불러서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